자,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야기로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송 전 대표가 최근 이런저런 매체의 인터뷰에 나서고 있습니다. 2021년 5월 2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때 돈 봉투가 뿌려진 것 아니냐, 이 의혹의 핵심 당사자 송 전 대표 검찰 소환을 앞두고 있죠. 그런데 최근에 이런저런 매체의 인터뷰에 나서고 있는데 오늘은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을 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이렇게 본인의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한동훈 장관 자기 아이폰 비번을 지금도 가르쳐주지 않아서 윤석열 대통령 되자 무혐의 처분받았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다른 일반 국민들에게는 이렇게 엄한 잣대를 펴요. 어쨌든 증거를 인멸하는 건 잘못된 거 아닌가요? 증거 인멸이 아니라고요. 왜냐하면 전반적으로 핸드폰 포맷 한 번씩 하는 거 아니에요? 컴퓨터 같은 거 사무실이 정기적으로. 그런 것의 일환이었다는 거죠.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 태블릿 PC 조작설 이 부분인데 최순실 태블릿이 조작됐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태블릿 PC 조작 여부와 탄핵 소추는 별개의 문제다. 태블릿 PC가 최소한이 거라면 빨리 최소한에도 돌려줘야 되는데 지금 한동훈 장관이 안 돌려주고 있어요. 그렇죠. 증거 조작이 드러날까 봐. 이것도 이상한 거잖아요, 국민 여러분. 자, 송 전 대표 한동훈 장관 실명도 이야기했고요. 서정옥 변호사님, 송 전 대표가 이른바 이제 본인의 휴대전화 그게 있었죠. 근데 이제 파리에 가기 전에 이제 파리에 갔잖아요. 파리에 가서 국내에서 본인이 쓰던 이 휴대전화는 없애고, 맞죠? 그리고 프랑스에서 준 휴대전화를 쓰다가 한국에 들어왔죠?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 새로운 휴대전화를 샀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 새 휴대전화를 한 일주일 정도 쓰던 것을 검찰에 넘겼다. 뭐 이런 겁니다. 그러면서 송 전 대표는 휴대전화 뭐 이런 것들 증거인멸한 적이 없고 누구나 휴대전화라는 것은 누구나 포맷을 하는 거 아닙니까? 증거인멸, 송영길 나는 한 적이 없습니다. 이런 취지의 주장인 것 같아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제가 이제 이 방송 전에요. 우리 패널이 4분이잖아요. 예. 4분한테 이제 이거 휴대전화 포맷 한 적이 있는가? 예. 물어봤어요. 결과는요? 아무도 없어요. 허허. 우리 패널 4명이 휴대전화 포맷 한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예. 근데 전반적으로 포맷 한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거는 이게 범죄 혐의자 외에는 안 합니다. 예. 그리고요, 우리가 이제 그 법적으로 범죄가 성립하느냐 안 되느냐 하고요. 예. 처벌하고는 이게 별개입니다. 제가 예를 들어 보면 자살 있잖아요. 예. 자살을 시도했는데 살아났다. 이런 경우에 자살을 시도한 사람은 처벌은 안 해요. 그렇지만 이게 자살 자체는 범죄예요. 그래서 거기에 가담하거나 교사 또는 이게 방조하면 처벌합니다. 예. 예. 저 핸드폰이 똑같아요. 본인이 이게 본인 핸드폰을 부수면 본인은 이게 처벌은 안 합니다. 책임 조각돼서. 예, 그렇지만 이게 범죄는 맞아요. 그래서 거기에 교사하거나 방조하면 처벌하는 겁니다. 지금 이게 송영길 대표 국민들 호도하고 있는 거 핸드폰 포맷하면 이게 범죄면 맞아요. 예. 그러니까 교사 방조는 처벌하죠. 본인이 처벌 안 돼서 죄가 아닌 건 아니다. 예. 이거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이거 비밀번호 있잖아요. 네. 이거는 우리 헌법의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거는 증거인멸하고 아무 관계없고 예. 비밀번호 안 가르쳐주는 원조는 이재명 대표다. 옛날에 이재명 대표가 아이폰 2개 압수수색 됐거든요. 근데 그때 비밀번호를 안 가르쳐준 이게 원래 원조고요. 예. 그다음에 한동훈 장관이 안 가르쳐준 거는 맞아요. 아하. 그렇지만 이게 그때 그 상대 기자 핸드폰이 다 나왔거든요. 따라서 이게 별건 의혹이 있었기 때문에 안 가르치는 걸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서정옥 변호사 말씀 중에 극단적 선택으로 표현은 좀 정정을 하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송 전 대표는 증거인멸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 송영길. 누구나 한 번쯤은 휴대전화 포맷들 다들 하시지 않으십니까? 뭐 이런 주장. 근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좀 어떠세요? 다들 쓰시는 휴대전화 한두 번쯤 포맷들을 하셨는지요? 자, 이런 가운데 그 송영길 전 대표의 오늘 저 주장과 관련해서 유시민 전 노무현 재단 이사장의 발언이 다시금 소환이 됐습니다. 한번 들어보실까요? 내가 검찰을 확실히 믿는다면 가져가세요 하겠는데 검찰은 못 믿어요. 검찰이 저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를 가지고 가서 저 안에 있는 데이터를 뭘 장난을 칠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거를 복제를 해둬야 되는 거예요. 검찰이 엉뚱한 걸 하면 증명할 수가 있죠. 검찰에서 그걸 압수해 가서 거기서 뭐 장난을 칠 경우에 대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동양대에 있는 컴퓨터와 집에 있는 컴퓨터를 다 복제하려고 반출한 거예요. 증거인멸 시도가 아니에요. 증거를 지키기 위한 거지. 자, 유시민 전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 그때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와 관련해서 그때 동양대와 뭐 자택 PC에 문제가 있었죠. 증거 인멸을 뭐 하려고 했던 것 아니냐 이런 논란 관련해서 유시민 이사장이 그것은요 증거 인멸이 아닙니다. 왠지 아세요? 증거 물품들을 가지고 검찰이 장난칠 수 있잖아요. 따라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나와서 그냥 복제를 해두려고 했던 겁니다. 검찰이 장난칠 수 있으니까. 그러면서 증거 인멸이 아니라요. 증거를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이런 취지의 주장을 한 바 있었죠. 송영길 전 대표 오늘 라디오 방송에서 저렇게 이야기했고요. 어떻습니까? 우리 이승훈 변호사 보시기에는 저 두 분의 주장이 닮은 꼴 주장이라는 저희가 그래픽 제목을 좀 달아봤는데요. 동의가 되시는지요? 일단 자신의 핸드폰을 증거를 인멸하거나 자신의 핸드폰을 파손하는 그 자체는 처벌할 수 없습니다. 박영수 특검이 자신의 핸드폰을 파손했다는 것, 그리고 라임 사건과 관련해서 전에 검사들이 파손했다는 것, 자신들이 파손하는 것은 죄가 안 되지만 예. 다만 이걸 교사하거나 또는 이걸 교사해서 증거를 인멸할 경우에는 처벌이 되거든요. 그래서 정경심 교수도 증거인멸 교사로 제가 유죄 판결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증거 관련해서는 가급적 수사에 있어서 인멸을 하는 경우에는 구속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조심해야 될 것 같고요. 네. 다만 이제 송영길 대표는 이런 걸 좀 억울해하는 것 같아요. 자신이 프랑스에서 강의를 하고 있었는데 자신의 피의 사실들이 계속적으로 노출되면서 급거 귀국하게 됐거든요. 그러면 예. 피의 사실을 노출을 하지 말던가 아니면 또 자신에 대한 압수수색이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에 대해서 수사가 됐으면 좋은데 여기를 넘어서 먹사연 등 여러 가지 압수수색이 60회 이상 되고 있기 때문에 자신에 대해서 너무 별별 건 수사까지도 계속 나가고 있지 않나. 이건 결국에는 검찰이 야당을 탄압하기 위한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예. 결국에는 녹취록 같은 것도 많은 자료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정제된 표현으로 방송 활동을 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송영길 전 대표 오늘 인터뷰에서 그 이제 인터뷰하는 진행자가 송 전 대표한테 이렇게 물었어요. 정확한 질문이 이겁니다. 윤관석, 이성만, 이정근 이 세 사람의 녹취 파일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습니까? 송 전 대표님. 그런데 그걸 어떻게 조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럼 그 사람들이 연기를 했다는 것입니까? 이렇게 진행자가 송 전 대표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뭐라고 답했을까요? 직접 확인해 보시죠. 윤관석, 이성만, 이정근 이 세 사람의 녹취 파일은 그럼 뭐냐? 그걸 어떻게 조작이라고 할 수 있냐? 그럼 연기를 했다는 거냐? 이 문제는 예. 제가 언급할 문제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서도 송영길이 지시하거나 권유하거나 했던 내용은 없어요. 자기들끼리 뇌피셜로 한 내용에 불과하고. 혹시 이와 관련해서 더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돈봉투 의혹 사건 관련해서. 넘어갑시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 대선 때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이재명 후보와 단일화를 제안을 이런지에 거절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정의당에서는 거짓말이다. 단일화 제안 자체가 없었다. 좀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진실관계가. 뭐 그 얘기는 여기서 더 논의하고 싶지 않고요. 글쎄요. 고자홍 차장님, 송 전 대표의 저 인터뷰 내용 좀 어떻게 좀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송 전 대표가 왜 귀국을 했습니까? 프랑스 파리에서. 돈봉투 의혹 사건이 불거졌고 그거 돈봉투가 유포된 것이 사실이라면 예. 그거에 대한 최종 수혜자가 당시 후보였고 당대표로 당선된 송영길 전 대표가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 급거 귀국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책임이 민주당 전체로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본인은 지금 민주당을 탈당한 거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의구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실하게 소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예. 그건 윤관석이나 이성만 또는 이정근 사무부총장, 강내구 그 상임감사위원 뇌피셜입니까? 그게 어떻게 뇌피셜입니까? 통화 내용이 다 육성이 녹음이 돼 있는데 예. 오히려 오늘 송영길 전 대표의 인터뷰 내용만 보면 너무나 자기 중심적인 인터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민이 알고 싶어하고 국민이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자신의 어떤 입장을 상세하게 소명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내가 언급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돈봉투 의혹에 대해서는 피해가고 있고 예. 또 이재명 심상정 단일화 의혹에 대해서는 여기서 더 이상 논의하고 싶지 않다. 허허. 그러니까 정치적 논란이 될 사안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고 오히려 한동훈 장관이라든지 아니면 뭐 태블릿 PC라든지 새로운 의혹을 제기하면서 자신을 향하고 있는 돈봉투 의혹을 좀 피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송영길 전 대표가 앞으로 또 더 많은 인터뷰를 할 기회가 있다라면 국민이 알고 싶어하는 돈봉투 의혹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었으며 앞으로 어떤 책임을 지려고 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송영길 전 대표 뭐 이런저런 인터뷰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터뷰를 하고 나면 송 전 대표의 뭐랄까 본인의 주장이 좀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대목들이 좀 있어 보여요.